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연휴 잘 쉬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벌써 연휴가 삭제됐죠. 사실 녹음은 이제 설 이전에 하고 있지만 그쵸 31일에 업로드니까 네, 이제 연휴 사실 31일까지 쉬게 해주지. 그니까요. 왜 금요일을 남겼을까? 타미 씨 출근하세요 30일에? 네 하죠. 하죠. 그래도 거의 6일을 쉬니까 토요일부터. 근데 연휴의 대가가 너무 혹독합니다. 아, 지금 일이 너무 많아요. 전후로 진짜 난리가 나겠네요. 미친 것 같아요. 저도 인턴 할 때 그 추석이 껴 있었거든요. 그때 네네네. 한 8일이었나? 막 엄청 길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업보를 청사를 했었다. 진짜 제가 곧 퇴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네네. 연휴주 빼면 거의 한 3주밖에 아, 그러네. 안 남았는데 네. 아주 그냥 순삭 될 것 같은 지금 일정이 너무 일이 너무 많아서 미칠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이제 퇴사가 다가오는 상황이네요. 그냥 하다 보면 새로운 분 오셔서 그러네. 인수인계를 심지어 일을 엄청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 원래는 인수인계만 해야 되는데 딱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은 상황. 그치만 뭐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네.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 맞아요. 제 그거보다는 낫다라고 긍정 마인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뭐 하고 지내셨나요, 마이크는? 저는 이거를 꼭 말하고 싶었는데 네. 기대된다. 더폴 디렉터스 컷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는 하고 있긴 한데 아마 31일에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영화가 원래 2008년에 개봉을 했었던 영화예요. 한 번. 근데 이제 그때는 별로 잘 되지 않았다가 네.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매니아층이 생긴 거예요. 그 영화에. 그래서 이제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재개봉을 하게 됐어요. 이제 4K로 그 영상이 완전 깔끔해져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재개봉을 했는데 정말 굉장한 영화다. 뭔가 영상미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죄송한 느낌. 오 대박. 약간 스크린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오랜만에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는 독립영화관에서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네네네. 왜냐면 포스터를 준다고 해서. 네. 근데 이제 친구가 CGV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CGV는 포스터를 안 주고 엽서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포스터를 모으는 사람이거든요. 영화 포스터를. 그래서 약간 아쉬웠는데 큰 스크린에서 보길 잘한 것 같아요. 포스터는 집에다가 이렇게 붙여두나요? 네네네. 방 벽에다가 지금 한 4개 정도 모았거든요. 나중에 막 자리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게 제 추금이에요. 벽을 완전 가득 메우는. 대박. 근데 지금 4개밖에 없으니까 살짝 듬성듬성미가 있거든요. 빨리 채우고 싶은 마음에 이제 또 한 번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포스터를 받기 위해서. 마이크한테 어제 그 영화 추천을 듣고 네네. 너무 보고 싶어져가지고 네네. 주말에 아마 보지 않을까 싶은데 또 갔다 오면 이제 근황 소개를. 토크로 영화 얘기를 잠시 좋습니다.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저는 포스터 받으면 네. 약간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지관통에 그냥 넣어놓고 영원히 거기 지관통 안에 들어있는 거죠. 네, 약간 짐이 되는. 그리고 벽에 그러니까 막 깔끔한 벽이면 네네네. 포스터를 붙이는 게 좀 꾸미기가 되는데 약간 예술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완전 귀여운 애기 때부터 벽지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네네. 이사 가면서 도배한 그 벽지 그대로예요. 그래서 나비가 아주 휘황찬란한 그냥 예쁜 나비도 아니라 완전 알록달록 핑크색, 막 연두색 막 이런 나비들이 벽지를 메우고 있어서 거기다가 하면 약간 정신분열이 올 것 같은 그래서 포스터 옛날에 연예인 덕질할 때도 포스터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네. 다들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그 연예인 포스터 하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네. 엑소 선배들을 엄청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영원히 제가 탈덕을 안 할 줄 알고 순간 접착제를 발라서 벽에다 붙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엑소 오라버니들이랑 조금 멀어졌을 때 네. 이제 띄어야 되잖아요. 벽지가 같이 뜯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해서 아직까지도 그 본드가 좀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리려고 처음에는 영화 포스터를 붙였는데 이제 여러 개 붙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으기 시작한 것도 있다. 타미 씨도 문 같은 데다 붙여보세요. 요즘 문도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문에도. 문짝에. 문에도 뭔가 이미 주렁주렁 좀 달려있어요. 친구가 준 드림캐쳐 뭐 이런. 맞아. 국룰이죠. 그래서 전 미니멀리스트가 꿈이라 포스터는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만 즐기면 되니까. 그쵸. 네. 저의 근황. 저는 요즘에 그 좀 다 같이 이제 팀원 분들이랑 밥을 먹거나 아니면 이제 매니저님과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몇 번 있었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약간 바로바로 이렇게 말이 안 떠오르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뭔지 알아요. 임기응변이 약간 리액션 잘 못하는. 리액션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마가 뜨는 그 상황에서 뭔가를 던져야 되는데 아니 되게 소개팅도 아니고 막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명이서 간 거죠? 여러 명이서 갔을 때 그래서 뭔가 좀 더 이렇게 라포를 쌓을 수 있는 혹은 좀 생산적인 그런 대화를 그리고 그래도 좀 신입으로서 질문 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네. 사실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저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각자 관심사가 너무 다른데 그쵸. 이제 막 그걸 엄청 잘 아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팀원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진짜 친해진다기보단 좀 그래도 가까워지고 싶은 상사분이 있었을 때 막 그렇게 더 살갑게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사실 그분은 직장 동료로서 거리가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를 떠올려도 말하기까지 진짜 막 계속 몇 번의 회의를 걸치는 거죠. 제 머릿속에서. 사려 깊은 거죠, 그게. 아무 말이나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말 했다가 집 가서 후회하는 것보단 맞아요. 차라리 오래 생각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직장 동료나 좀 상사와의 그런 대화에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마이크는 비슷한가요, 저와? 저는 약간 특이 케이스이긴 한데 저도 막 그런 타입이었어요. 사회생활 제가 진짜 못하거든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못해요. 네네네. 언니 같은 분들도 그렇고 뭐 팀장님 이런 분들한테 잘 못하는데 제가 막 자소서에 엄청 발랄한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해서 팀장님이 뽑으셨는데 제가 너무 차분하니까 뭐 하는 거냐고 하시면서 팀장님이 거의 맨날 저한테 공격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먼저 약간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놀리셔서 이제 저도 막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이러다 보니까 뭔가 친구처럼 편한 사이가 된 느낌이 있었어요. 오히려 뭔가 제가 뭘 하든 잘한다가 아니라 마이크 강하게. 그렇죠. 마이크 오늘도 또 그랬어? 막 이러면서 약간 되게 티격태격한 사이처럼 그랬더니 뭔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끔은 뭐 예를 들어 뭐 화장실에 갔다 아니면은 뭐 이런 탕비실 이런 데서 마주쳤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회사에서 말 안 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냥 쌩 까고 싶을 수도 아니 아침이나 뭐 아니면 점심에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가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막 말 걸면 좀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가 이렇게 타이밍을 놓쳐서 약간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 사람 억지로 말을 꺼냈나 싶은 타이밍이 있죠.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내적 친밀감만 쌓은 채 지금 3주가 남았다. 너무 아쉬운 그런 저의 회고록이었고요. 아직 어리바리 신입사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사회생활 짬바가 생기면 능숙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그럼 오늘의 밈 소개로 네.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밈도 약간 언어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밥 차려. 이 발음 아닌가요? 아니 발음을 너무 잘해서 너무 웃겼어. 밥 차리라고 하지 말어. 잘하시는데요? 마이크도. 아 개웃기다. 아무튼 이 발음이 왜 이랬냐? 네. 받침이 어떤지 마이크가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네. 저희가 밥 차리라고 하지 말어라는 말이 어쨌든 표준어잖아요. 맞춤법상으로 이제 틀린 게 없어 보이는데 네. 이제 최근에 어떻게 쓰는 게 유행이냐면 이제 밥차에다가 리을 티읕 받침을 쓰는 거예요. 할다 할 때 그 받침을 네네네. 밥 차려, 밥 찰텨?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밥 차려라고 읽는 거죠. 그리고 밥 차리라고 하지 마. 밥 차려가 너무 웃겨요. 네네네. 밥 차리라고 하지 말어는 이제 또 여기도 받침이 다 다른데 밥 찰은 이제 리을 시옷이라고 하지 말어인데 이제 말도 리을 히읗 받침. 그리고 이제 겹자음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밈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제가 이 원본이 뭘까 한번 이제 타고 가보니까 네네. 어떤 카페에서 네. 뭔가 약간 인터넷 뉴스 댓글 말투를 따라하는 거에서 처음 유래가 됐다고 저는 약간 추측을 했거든요. 저도 그 커뮤니티의 회원이 아니라서 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거기서 엄청 많아요. 빨리 씻어, 얼른 씻어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씻어도 받침이 리을 시옷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그 원래 맞춤법에서 벗어나서 필요 없는 자음을 이제 추가를 해서 그렇게 쓰는. 근데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찰진 느낌이 있어요. 밥 차려. 밥 차리라고 하지 말어 이러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트위터 유저께서 이제 작년 9월 23일에 자기 트윗으로 밥 차리라고 하지 말어 이렇게 사오정이 그 말을 하고 있는 짤 2개를 이어서 붙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1인 가구라서 이걸 나 혼자 해야 됨이라는 문구와 함께 업로드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밥 차리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근데 또 그쵸. 밥 차리기 싫은 심리가 충돌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업로드를 하셨는데 이게 RT가 1만이 넘으면서 이 트윗 자체가 화제가 돼서 이제 밥 차려라는 밈이 좀 유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찰려를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맞춤법 파괴이다 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잘 쓰더라고요. 네네네. 되게 귀여운 강아지가 이제 밥을 달라 하는 네네. 그런 사진에다가 이제 밥 차려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은 정신 차려라고도 쓰더라고요. 아 그러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완전 최근인데요. 네. 이런 되게 받침 파괴와 같이 이제 차려랑 뭐 네. 하나가 더 같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끼려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네. 리을 티읕 음. 끼려 오거라 아. 이 말이 엄청 많이 보이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서 나온 거지 했는데 그 불닭 공식 트위터에서 네. 최근에 그 불닭 끓이는 이벤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누가 불닭 대회를 네. 열었었죠. 누가 맛있게 끓이나.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한 유저분이 불닭을 끼려 오거라 이러면서 올리신 거죠. 그 참여를 하시면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리트윗 인용을 하시면서 불닭 계정에서 불닭이 불닭어 불닭 스탁스 불닭 불닭 이러면서 올리신 거예요. 아, 요즘 또 그것도 유행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 밈도. 불닭같이 불닭이 오네논 막 이러면서. 아, 네. 근데 이 밈이
햄부기. 네네. 원래 햄버거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햄버거를 친구가 자꾸 햄부기 먹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귀엽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네네. 정색을 하면서 귀엽게 얘기하지 마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되게 정색을 하는 카톡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막 계속 친구가 햄부기 먹자 막 이러면서 친구까지도 이제 전염돼서 몇 개월 뒤 그 친구도 햄부기를 쓰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짤로 많이 돌았던 것 같은데 네네. 요즘에 다시 맞아요. 요게 변형이 되면서 햄부기 딱스 이게 길게 엄청 밈으로 맞아요. 사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변형해서 불닭 계정에서 불닭이 오는 오늘 쓰시고 끼려오거라가 같이 그 인용 트윗에 있었기 때문에 리트윗과 조회수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 뒤로도 어떤 사람이 막 끓였는데 별로다 이러면서 올렸는데 그냥 끼리기만 해도 돼 이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되게 위로를 얻은 거예요. 누가 이런 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냥 끓이기만 해도 된다. 오, 힐링이다 되게. 그것도 그래서 도달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인용수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퍼지게 되면서 차려와 끼려가 함께 되게 많이 지금 밈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원하는 뭐 최애의 모습 예를 들면 뭐 비녀를 꽂은 제가 본 거는 비녀를 꽂은 뭐 남자 아이돌 분이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비녀 땡땡땡 끼려와 계속 달라는 거죠. 네네네. 주세요 이런 느낌. 차려달라. 네네. 이 사진을 빨리 끼려와라. 약간 이러면서 쓰더라고요. 뭔가 저는 또 이런 맞춤법 틀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밥 차려 오너라. 아니면 뭐 불닭, 햄부기뿐만 아니라 그냥 그 음식도 그냥 본인들끼리 귀엽게 아니면 뭐 초밥 오네노 뭐 이러면서 되게 쓰시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말을 재밌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요. 진짜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다가 그 인터넷에 어떤 분이 고려 가요에 약간 얄리얄리 얄라셩 이런 이런 것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느낌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참신한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약간 고대 문자에 이런 겹잡 많잖아요. 문자 진짜. 네네네. 약간 초성에도 그게 쓰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확실히 한글 파괴. 한글 파괴는 아니고 한글로 재밌게 노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맞춤법에는 굉장히 어긋나는 거죠. 맞죠. 네네. 저는 그냥 뭐 그랬대 할 때 이제 렛 할 때 그냥 시옷 많이 그냥 쓰거든요. 네네. 일부러. 쌍시옷을 안 쓰신다는 거죠. 그쵸. 시옷 하나만.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점차 맞춤법이 진짜로 헷갈리고 있긴 한데 저도 그거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쌍시옷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귀찮아요. 네네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일부러 그 했대요? 했대. 이건 저는 어휘로 쓰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그렇게 틀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뭔가 일부러 틀리면 또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장난으로 맞춤법을 많이 틀리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또 저러네 이러고 그냥 무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이크가 이렇게 기본적인 맞춤법도 모르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막 괄호치고 일부러 틀린 거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렇죠. 일부러 애들이 그냥 무시를 하길래 야 이거 일부러 이라고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거죠. 저 혼자. 그래서 막 최근에 땡땡이가 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오이. 맞아요. 막 여자가 돼, 맞아요. 소녀가 돼 이거 있었죠. 그러면 안 돼 할 때도 니은 히읗 받침에 돼 오이 이렇게 해서 되게 맞춤법을 틀리는 게 그냥 너무 재밌는 놀이가 된 거죠.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모모가 돼를 이제 한창 많이 쓰고 있는데 몇몇 분들은 나 그 밈 진짜 싫어라고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블로그에서도 본 것 같고 이제 왜냐면 뭔가 처음 봤을 때 이제 그분들이 생각했을 땐
맞춤법을 틀렸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밈이라고 하니까 이게 왜 밈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맞춤법을 틀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재밌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제 맞춤법 중에서도 뭐 그런 장난스러운 맞춤법이 있는 반면에 네. 약간 소위 극혐 맞춤법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게 그런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에도 있더라고요. 정떨 맞춤법. 네네네. 정떨 맞춤법 월드컵 네네.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거는 네네. 외숙모를 네. 외승모. 승모근 할 때 승모인 거죠? 네네네. 외승모, 일본 승모. 약간 일본 승모근이 된 거죠. 그러네요. 임진 외란미가 있게. 그쵸. 외승모. 갑자기 외숙모를 일본에 보내버리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이거를 네네네. 다름이 아니라 발음 나는 대로 네, 다르미 이렇게. 다름이 안이라. 네네네. 그래서 되게 공작 이름처럼 다름이한 공작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네네네.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맞춤법이랑 너무 어긋나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창조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약간 제가 본 극혐 맞춤법은 빨리 낳으세요에서 그 출산하는 낫 있잖아요. 네네네. 히읗 받침에 빨리 낳아. 그래서 이제 거기다 어떤 분들이 순산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출산하는 상황이니까 출산하는 상황이 아닌데 뭐 감기 빨리 낳으세요 이건데 이제 그런 히읗 받침을 쓴다든지 그래서 은근히 사람들이 맞춤법 좀 헷갈리는 것 같다. 그쵸. 네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럼 생각난 김에 좀 헷갈리는 맞춤법이 네네. 뭐가 있을까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아까 그 네네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대어이와 아이. 그래서 그래 때 약간 네네네. 누구한테 전해 들은 얘기를 할 때는 네네. 아이인 네네네. 거고 네. 어이를 쓰는 상황은 자기 얘기를 할 때 어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의 얘기를 들은 걸 전달할 때 아이이고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어이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네네네. 말할 때 네. 그리고 뭐뭐 더라 뭐뭐 했더라 라고 할 때 이제 아이는 남이 말한 걸 간접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네네. 친구가 뭐뭐 했다고 해 이거를 네네네. 이제 대아이로 쓰는 거죠. 네네. 지금 어이에 대한 예시를 봤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오빠는 회사에서 인기가 많대 라는 단어가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 인기가 많더라. 자기가 본 거죠. 그 인기가 많은 상황을. 그냥 그런 식으로 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본 게 애들이랑 얘들 헷갈리는 얘들아 이렇게 승원스가 따라하는 네. 이지영 쌤을 따라하는 그게 있는데 얘들아를 애들아로 쓰고 애들이를 얘들이라고 쓰는 그러니까 써야 되는 상황을 반대로 쓰는 상황 자주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은근히 헷갈리는구나. 얘들아 그 승원스 영상을 한 100번 보면 외워지지 않을까. 자 얘들아 이렇게 하는 영상을 본다면 얘들아 웃겨. 그리고 며칠 몇 일이란 단어가 아예 없는 단어인데 그쵸.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시죠. 왜냐면 몇 달, 몇 주 이거는 이제 몇에 치읓 받침이 들어가니까. 몇 월 몇 일 그렇죠, 할 그렇죠, 때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하미 씨가 말한 것처럼 몇 년, 몇 월, 몇 일 이렇게 말할 때는 몇으로 다 받침이 있는데 이제 오늘 며칠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는 며칠로 쓰셔야 한다. 라는 게 있죠. 그리고 when도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when? 네. 왠지 이런 거? 네네네. 왠지 할 때만 오아이잖아요. 맞아요. 나머지는 다 우어이. 맞아요. 이거 근데 이제 웬만 하면 할 때도 오를 쓰시더라고요. 가끔씩.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왜인지가 줄어든 거잖아요. 왠지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웬만에 적용하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부사할 때 히랑 이는 완전 저는 진짜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막 어떤 규칙이 있다기보다 맞아요. 그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네, 준비하면서 진짜. 아니 뭐야 이러면서 저는 하다로 외웠었긴 했거든요. 네. 하다가 붙는 거는 히, 아닌 거는 이라고 외웠는데 근데 또 깊숙이더라고요. 깊숙은. 그건 또 깊숙 그러네요. 네네네. 외워야 돼. 그래서 규칙 따지면 안 되는구나. 맞아요. 선생님들의 말씀하시죠. 그쵸? 이건 암기다 이러시잖아요. 암기다. 그러니까요. 진짜 암기가 아니고서야 그거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는 제가 틀린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받침을 제가 좀 많이 생략한다 그랬잖아요. 재미로 생략을 하는 건데. 쌍자음 받침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닭달하다 할 때 닭이 이제 딱다 할 때 닭 그 쌍기역이거든요. 받침이. 근데 뭔가 그날따라 너무 투머치해 보여. 그쵸. 이제 그게 뭔가 낯선 거죠. 쌍자음 받침이. 그래서 이제 닭달하다 썼다가 친구가 뭐라 하죠? 패러프레이징 하듯이 답장을 해줬어요. 닭달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다시 자기가 말을 했구나. 얘기를 해줘서 맞다. 머쓱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맞춤법을 틀렸어요. 네네네. 그럼 저는 약간 상관없다 주의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저도 일부러 막 틀리고 하고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만약에 중대한 맞춤법을 틀려요. 친구가 외승모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심각한 뜻이 거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갑자기 승모근 미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센스 있게 고쳐줄 수 있을까? 그쵸. 네네. 그러게요. 여러분들은 뭔가 맞춤법을 틀렸을 때 어떻게 고쳐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이렇게 고쳐줘 본 적이 있다라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네. 어떻게 고쳐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근데 타미 씨 친구분도 좀 센스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한 번 더 말하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쓴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을? 맞아요. 그쵸. 예를 들면 닭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이응 닭달해야 됨 이러면서 고쳐준 거죠. 완전 괜찮은데? 좀 머쓱했지만 틀린 제 자신이 머쓱했을 뿐 그렇게 고쳐주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가끔씩 그 대 있잖아요. 어이 아이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써서 다시 얘기를 하면 가끔 서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근데 영원히 안 바뀌고 있거든요. 친구가. 그럼 타미 씨가 틀렸다고 생각할 제가 수도 있어요.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그런 우회적인 방식이 또 저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쵸. 안 먹힐 수도 있다. 그쵸. 만약에 그게 거슬린다면. 그리고 거슬리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약간 그 친구가 중요한 자리?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 예를 들어 뭐 회사 상사와의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 약간 우리끼리 있을 때 그쵸. 방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죠. 띄어쓰기 맞춤법 그 프로그램을 매번 돌려야 되나. 그렇죠.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돌려야 되긴 하죠. 그렇죠. 요즘에 어떤 뭐 메신저였나 이런 거는 AI가 알아서 이렇게 고쳐주는 것 같던데요. 카카오톡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맞춤법 버튼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죠. 있죠. 그래서 저도 한번 수정을 그냥 재미로 해봤었는데 잘 되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참 이렇게 한쪽에서는 맞춤법을 파괴하는 밈이 이제 왕성하게 이뤄지는 반면에 되게 귀엽잖아요. 근데 또 한 곳에서는 맞춤법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그 어쨌든 이게 유행한 게 2030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는데 어쨌든 좀 원래는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밥을 차리는 롤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뭐 여자들이 밥을 해와야 된다. 오히려 이 밥 차려라는 말이 듣는 말?
그쵸. 뭐 예를 들어 남자 형제 밥을 차리라든지 네네네네. 약간 그런 거였는데 오히려 이제는 끼려와. 밥 차려와. 밥 차려. 그쵸, 그 단어를 이제 주도권을 가져온 그쵸. 거죠. 완전 전복을 시킨 거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런 당돌한 언어가 나오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뭔가 생활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낀 게 어쨌든 그런 가부장제 속에서 밥 차려 해서 이제 차리는 그런 되게 밥이 중요한, 밥상이 중요한 세대가 윗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밈도 처음에 이제 활성화된 게 1인 가구의 그런 혼란한 마음. 밥 차리라고 하지 말어.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서도 되게 세대가 확실히 달라졌다. 1인 가구도 많아졌고 그리고 그 차리라고 하는 게 주체가 또 많이 달라졌다.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 젊은 어린 여성들의 이미지가 강인해지는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콘텐츠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햇주와 햄튜브님 그 둘이서 찍은 소녀 법칙이라는 영상을 제가 녹음 전에 또 보고 왔는데 이제 소녀 법칙을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소녀 법칙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을 때릴 때는 반지를 빼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앙큼하게 열받으면 분 풀릴 때까지 때리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고정관념 속의 소녀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숙하게 이제 또 조신하게 있어야 하는데 이제 오히려 되게 공격성을 마음껏 뽐내는 그쵸. 이런 소녀들의 모습이 이제 뭔가 좀 기대가 되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본 책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김훈비 작가님이라고 옛날에 그 여자 축구에 대한 에세이를 쓰셔서 엄청 히트하신 작가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의 다른 책을 읽다가 그분이 또 거기서도 축구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축구를 하기 전에는 자기가 공격성을 뽐낼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 뭐 공학 학교 생각해보면은 운동장을 항상 남자인 어린이들, 뭐 학생들이 쓰고 있잖아요. 축구를 하던지. 어쨌든 그들은 뭔가 공격성을 표현할 기회가 많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자애들은 체육 시간만 생각해봐도 다 앉아 있잖아요. 아니 뭐 피구 같은 약간 그런 것만 하고. 근데 이분이 축구를 하고 나서 막 소리도 지르고 몸도 때리고 서로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삶에서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이제 이후에 악덕 집주인을 만나셨는데 이제 거기서 막 꾸지지를 가를 할 수 있었던 뭔가 정당한 분노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화내본 사람이 화낼 줄 안다고. 맞아요. 가끔 뭐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내가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막 소리를 질러본 사람들이나 그게 상상이 가능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내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데 그 상황에서 너무 당황해서 얼레벌레 지나갈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확실히 화내는 법 약간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그런 정당한 얘기들을 해버릇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당당하게 밥 차려 이렇게 불 다 끼려와. 누구한테요? 내 자신한테. 불 다 끼려 오너라. 본인한테 하는 걸로 합시다.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밥 차려. 배우자나 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사실 자기가 먹는 밥인데 그죠. 누가 당연히 차려주는 건 없잖아요. 맞죠. 진짜 그 어마어마한 힘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쵸. 각자 밥을 차려 먹자. 그래서 그 소녀 법칙 얘기에서 저는 그 릴스 중에 한 작년 말쯤에 조금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해외 밈이었는데 약간 걸스 약간 소녀 법칙 같은 밈이었어요. 근데 릴스에서 이제 막 소녀들의 세상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해놓고 소녀들의 삶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방
꼬라지가 완전 쓰레기장. 네, 현실적인 네.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되게 막 아기자기 예쁘게 밥 차려 먹을 것 같지만 그냥 뭐 도리토스 이렇게 먹고 약간 요런 진짜 현실적인 진짜 현실.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되게 그런 소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하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소녀들도 강인해지자. 그렇죠. 그런 언제까지 그런 클리셰를 맞습니다. 재생산할 건가. 맞아요. 더 이상 그러지 않는데. 물론 막 여자들 방 막 엄청 더럽다. 약간 네네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랑은 네네네. 좀 다른 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너무 꾸며진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 여고에서 향기 날 것 같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여중을 나왔거든요.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네네네. 약간 그렇게 허황된 환상을 좀 깨줄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 다른 삶인데. 그렇죠. 개인으로 봐야죠. 뭐가 그렇게 소녀들이 있으면 그쵸. 향기롭고 그렇죠. 또 뭐 여자들끼리 모이면 기싸움을 하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쵸. 다 개인 차이인 거죠. 그렇죠. 집단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자. 그럼 민평가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4.5. 오. 밥 차려. 일단 저는 맞춤법 일부러 틀리는 게 거의 취미 네네네. 수준이거든요. 그냥 모든 문장을 다 틀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너무 제 스타일인데. 네. 밥 차리라고 하지 말어. 이거 두 개의 조합도 웃기고. 맞아요. 총체적으로 쓰기 좋고 그 끼려도 다 많이 쓰신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아이돌 덕질할 때도 쓰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4.5점. 타미 씨는요? 저는 4점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뭔가 제공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차려와라, 끼려와라. 네. 그래서 막 블로그 끼려왔습니다. 맞아, 이런 식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활용도 굉장히 좋고 쓰기 좋다. 근데 내가 이걸 계속 쓰다 보면 내가 진짜 맞춤법이 헷갈릴 것 같고 그리고 그 마이크가 처음 이 밈의 유래 그 게시물을 보여줬잖아요. 네네네.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네.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얼른 시리쳐 막 이러고 되게 맞아요. 안 좋은 되게 그 중세 한글 느낌. 진짜. 그래서 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진짜. 있긴 하겠다. 우리야 재미있게 그쵸, 쓰겠지만 아닌 사람들 이게 그쵸. 뭔데? 이런 반감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네요. 밈슐랭 차려. 밈슐랭 끼려 왔습니다.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